네, 여러분, 우리 260번 볼 건데, 자, 260번은 뭐예요? 용어에 관한 거예요. 국세기본법 2조가 용어에 관한 설명이 쭉 되어 있어요. 무엇이란 어떤 거를 말한다. 이런 식으로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필요한 것들 뒤쪽에 주로 나오는 것들을 뒤쪽에 정리를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한번 봅시다. 이게 다 아닙니다. 2조가 다 있는 게 아니라 주로 시험에 나오고 중요한 것들을 제가 한번 추린 거예요. 자, 일단 1번, 2번 이게 중요해요. 헷갈려. 자, 여러분 보면은 납세 의무자랑 납세자가 달라요. 보면 납세자가 더 큰 범위예요. 납세 의무자는 납세자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납세자는 자기 거를 내는 거든 자기 세금을 내든 누구 거를 대신해서 내는 거든 일단 세금을 내면 다 납세자예요. 자기 세금이든 남의 세금을 대신 원천징수해서 내든 다 세금을 내면 납세자라고. 됐죠? 근데 납세 의무자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근데 뭐? 쉽게 생각하면 뭐 뒤에 슬쩍 보이죠?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 내는 걸 쉽게 생각하면 자기 거 내는 건 납세 의무자예요. 아시겠죠? 누구 거를 대신 우리 원천징수 같은 거 대리 납부할 때도 남의 거를 일단 대신 내가 대신 내주고 원천징수도 뭐예요? 내 세금이 아니잖아. 내가 소득을 지급해. 그러면 소득을 지급받는 저 친구 소득이잖아. 근데 내가 이 소득을 지급할 때 그 원천에서 미리 좀 떼서 나라에 내는 거잖아요. 이 세금은 내가 내는 게 아니죠. 제 거를 그냥 절차적으로 내가 미리 좀 징취해서 떼서 내놓는 거예요, 나라에. 내놓는 거는 내 기납부세액이 아니고 이 소득을 지급받은 사람의 기납부세액이 되어서 나중에 신고할 때 그만큼 덜 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어때? 내 세금을 내는 게 아니잖아. 남의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거죠. 됐죠? 이거는 뭐다? 내 걸 내는 게 아닌 거야. 그죠? 그걸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 차이를 지금 물어봐. 정리해 놓은 걸 볼게요, 여러분. 일단 납세자가 더 큰 범위다 라는 거.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 연대납세 의무, 연대납세 의무자와 납세자를 가름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 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하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납세 의무자는 자기 거 내는 거죠, 자기 거. 납세 의무자는 자기 거 내는 거. 납세 의무자는 당연하고, 니은 뭐예요? 남의 거. 남의 거를 징수해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도 납세자에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자, 납세자가 더 큰 개념이다. 납세자는 내 세금을 내는 사람도 납세자, 누구 거를 대신 징수해서 내든 대리납부하든 이것도 납세자예요. 세금을 내면 세금을 납부했다. 그럼 무조건 납세자야. 자기 거든 남의 거든 상관없다고. 됐죠? 근데 위에 그 납세 의무자 중에서 납세자 중에서 납세 의무자가 있죠? 요 납세 의무자는 뭐다?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예요. 근데 자기 거 낸다고 생각하면 편해. 뭐는 제외예요? 남의 거를 징수해서 납부할 의무는 제외예요. 자기 거 내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고 한다고. 요렇게. 용어니까 뭐 말장난하냐 이러지 말고 구별해서 납세자가 더 큰 범위다. 납세자는 자기 거를 내는 납세 의무자와 자기 거를 안 내더라도 아무튼 누구 거든 남의 거를 징수해서 내는 경우도 포함한다. 크게 납세자가 더 큰 개념이다. 됐죠? 납세 의무자는 여기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포함이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납세 의무자는 자기 거를 낼 의무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누구 거를 대신 징수해서 납부할 의무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징수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건 무슨 소리야? 원천 징수는 해야 되는 거예요, 법에. 내가 소득을 지급할 때 징취해서 내야 되는 건 맞아. 그거는 의무라고요. 그건 의무인데 그런 의무가 이 납세 의무자라고 부르진 않는다고, 그런 사람을. 됐죠? 원천징수가 자유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일단 2번 제2차 납세 의무자, 이거 뒤쪽에서 나올 건데,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를 가름하여 납세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자, 여기가 이따가 1번에 보면 납세 의무자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납세 의무자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나와, 이 시험이. 여러분 조금 까다롭죠?
여러분 납세자는 더 큰 범위라고 했지. 그러니까 제2차 납세 의무는 납세자가 세금을 못 내면 그 뒤에 그 못 내는 걸 가름해서 대신하는 거야. 그 위치에 가서 대위에서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거든요. 2차 납세 의무. 그때 이 납세자라는 표현이 여기가 만약에 납세 의무자가라고 표현하면 뭐는 제외한다는 표현이 돼버려요. 징수에서 납부할 의무는 제외해버리는 게 되지. 표현이.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요. 납세자가 자기 거를 내는 사람이든 남의 거를 내는 사람이든 암튼 세금을 못 냈어. 그럼 그거를 대신해서 내는 걸 2차 납세 의무라고 해요. 근데 이 납세자가라는 표현을 납세 의무자가라고 바꿔버리면 뭐를 제외해버리는 거야. 임의로. 징수에서 납부할 의무에 대해서는 마치 2차 납세 의무가 없는 걸로 지금 표현되죠. 그래서 틀린 게 돼요. 이런 식으로 까다롭지만 용어가 원래 좀 그래요. 이해할 만큼 이해하고 암기가 돼야 돼요. 뭐 보증인의 정의 뭐 이런 거는 뭐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잘 없을 거예요. 원천징수 이런 거 있어요.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말했죠? 소득을 은행이 이자 소득을 지급하면서 14% 원천징수해서 미리 나라에 내놓는 거야. 그죠? 월급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나중에 이 소득을 받은 사람이 낸 게 되니까 기납부세액으로 빼주죠. 그 소득자의 기납부세액이 된다라는 게 기본 틀이고, 여기 또 빨간 거 있죠? 가산세는 제외예요. 원천징수로 함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도 포함한다. 이러면 틀린 게 돼요. 맞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야 돼. 치사하게 그렇게 냅니까? 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자, 우리가 국세라는 표현을 볼게요.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뭐 법소,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거 법소부, 상증, 종부세, 개소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주세 등등이 있어. 이거를 다 뭐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건 아닌데 그냥 보면은 이제 국세다.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원래 여러분 관세도 국세예요. 지방세 아니잖아. 밑에 봐봐요. 밑에 이거 읽고 봅시다. 제가 정리해놨어요. 여러분 조세는 이렇게 나뉘어지죠. 조세는 여러분 국세 아니면 지방세로 나눠져요. 크게. 그러니까 이 국세, 지방세 둘 중에 하나야. 크게 보면. 국세는 다시 뭐 내국세 하고 관세, 우리가 수익 같은 거 할 때 내는 거 관세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요. 국세는. 그러니까 우리가 국세라고 하면 원래 관세를 포함해요. 그 넓은 의미로. 아시겠죠? 조세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지고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이 분류를 봤을 때 당연히 관세도 국세에 포함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뭐를 공부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세기본법에서는 내국세만을 의미한다고 국세로 하면. 그러니까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국세라 하면 관세는 제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국세라 하면 관세가 포함돼요. 맞아. 근데 지금 우리는 국세기본법 상의 국세를 하는 거거든. 여기가 지금 여러분도 여기가 하얗게 됐나요? 왜 이렇게 하얗게 됐지? 아무튼 뭐 그렇게 됐네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말해서. 자, 국세기본법에서는 내국세만을 그 영향의 대상으로 한다. 즉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국세란 관세를 제외한 이 내국세만을 말한다. 약속하자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국세기본법이 말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원래 국세라 하면 내국세랑 관세 둘 다 포함하는 게 맞는데 국세기본법인 저는 이 내국세만 대상으로 뭔가 앞으로 말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세기본법에서 국세라고 표현하면 내국세 말하는 걸로 우리 알아들읍시다. 약속합시다. 라는 거예요. 됐죠?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국세란 관세를 제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모르시고 이걸 보면 무슨 소리지?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국세는 관세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지금 앞에 말한 스토리를 이거를 모르고 들으면 관세는 국세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알죠. 관세는 국세예요. 큰 의미에서 당연히 분류상 국세예요. 지방세 아니잖아. 국세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국세에는 관세는 제외하겠다 이거야. 그 표현입니다. 이게. 헷갈리지 않겠죠 앞으로는. 자 됐고요. 밑에 이것도 중요하니까. 자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세법이 있어요 여러분. 요것도 주의해. 요거 약간 맥락이 달라요.
요거랑 요거랑 맥락이 달라. 따로 별도로 알고 있어야 돼. 국세기본법에서 세법이라고 표현하면 국세기본법 자기 자신은 제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세기본법에서 세법이라고 하면 국세기본법 그 자신은 제외해요. 그리고 뒤에 지방세도 제외해요. 왜? 지금 국세기본법에서는 내국세만 한다고 했잖아. 관세 중에서 국세 중에서 내국세. 그러니까 국세 중에서 관세 제외. 그리고 아예 국세가 아닌 지방세 제외. 여긴 이해가 되시죠? 두 개. 오케이? 노케이입니까? 오케이죠? 여긴 맞잖아. 여긴 이해가 돼요. 관세랑 지방세는 우리 방금 확인했듯이 관세랑 지방세는 국기법이 건드리는 영역이 아니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음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국세기본법 그 자신은 제외해. 그리고 이것도 처음 볼 때 이거 표현을 읽어봐요.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세법은 국세기본법 그 자신과 지방세법, 관세법은 제외한다. 라는 거를 그냥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그죠? 처음에 원래 이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들었을 때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세법에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 관세법은 제외한다. 문장으로는 읽히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머릿속에 안 와다. 보세요, 여러분. 국세기본법도 보세요. 세법이죠? 지방세법도 세법이잖아. 관세법도 세법이죠. 근데 세법이 아니라니 무슨 소리야? 막 이래 저는 그랬어요. 엄청 이거 무슨 소리야?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처음에 들으면. 근데 이제 우리는 알겠다는 거야. 이거는 국세기본법에서 뭔가 규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법, 얘들에 대해서 나는 뭔가 말하는 거예요. 라는 걸 지금 정하는 거야. 범위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국세기본법이 말한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국세기본법, 제가 말하는 세법이라고 하는 규정하는 범위는요. 저 자신은 뺄게요. 제가 세법이라고 말할 때는 저 자신은 뺄게요. 내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다 보면 이게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논리가. 저는 빼고 말합니다. 말할 때 저 자신 빼고요. 지방세법과 관세법도 세법은 맞아요. 이름 자체에 세법이잖아. 맞다니까. 세법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세법은 맞아요. 지방세법, 관세법이잖아. 국세기본법, 세법이야. 그런데 저 자신 빼고요. 지방세법과 관세법은 국세기본법 제가 말하는 규정하는 세법에서는 제외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세법이 아니란 말이 아니라고.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세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가 길게 말한 이유가 제가 처음에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외한다고. 제외하고 뭐? 개별세법. 여러분 개별세법이 뭐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법소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종합부동세법 이런 세법들 있죠. 그걸 개별세법이라고 해요. 그 위에서 다시 볼 거야. 그 일반 세법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공부했던 국세징수법 이런 거 있죠. 국세징수법. 그리고 국세조세처벌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위에 있어요.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모든 세법에 적용되는 거죠. 국세징수법. 말했죠? 뭐 법정 납부기한이 아니라 지정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체납이 된다. 이런 거는 어때? 절차법으로서 법인세법, 소득세법 다 이렇게 해당되는 거잖아. 일반적으로 세법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거는 일반 세법이라고 한다는 거야. 국세징수법을 떠올리면 돼요. 우리가 공부했던 거를 링크하는 게 외우기 쉬우니까 개별세법은 법소부, 상증 이걸 말하는 거야. 일반 세법은 국제조세 그리고 제일 외우기 쉬운 거 방금 말했던 거 국세징수법을 떠올리면 돼요.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세법은 개별세법, 법소부 이런 것들과 일반 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됐죠? 그래서 우린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세법에는 국세기본법 그 자신은 안 들어간다고 했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봐요. 이따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국기법 조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보일 거예요. 이것도 처음 읽을 때 아니 왜 이렇게 굳이 나누지? 세법 안에 국세기본법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큰 의미에서 들어간다고요. 안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맞아요.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지금 법적으로 용어를 규정한다는 거야. 지금 이 세법에 국기법이 제외되잖아.
국기법 자기 자신 제외, 관세법 제외, 지방세법 제외라고 했지. 국기법 자기 자신, 지방세법, 관세법은 제외되잖아. 이 세법에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추가로 앞에 언급을 해줘야 되는 거야. 국세기본법 혹은 또는 세법. 이 세법에는 우리가 아는 국세기본법을 제외한 우리가 봤던 모든 내국세법이 다 들어있겠죠. 법소, 부, 국징 이런 것들, 국세징수법 다 들어있다고 여기는 표현된다고. 개별세법과 일반세법이 다 포함되니까요. 이 세법에는. 됐죠? 그러니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한다고 계속 나와. 표현을 봐봐. 국세기본법을 보면 계속 나온다고요. 그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둘을 구별해야 되기 때문이야. 국세기본법에서는 이 둘을 별도로 지금 보고 있거든. 설명을 따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에 나왔던 문제 볼까요, 여러분? 우리 앞쪽 조각에서 풀었던 문제를 볼게요. 여러분, 원래 국세기본법 어려워요. 들으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도 최선을 열심히 설명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네가 한국어 말하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원래 좀 국세기본법의 추상성이 높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자, 볼게요. 찾아볼게요. 그 표현을. 많이 나와요. 안 나오진 않겠지. 봅시다. 찾아가자. 앞쪽 표현 말고 뒤쪽에 있나? 말이 나온 김에 실제 문제에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봐봐. 찾았다. 계속 나와요, 이게. 여러분 뒤에 672페이지 이어서 풀 문제를 봐봐요.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고 1번 보기 어떻게 돼 있어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뭐 좋은 말이네요. 뭐 이러고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린 이걸 아는 거야.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를.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세법에는 자기 자신, 국세기본법은 제외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세법에는 우리가 개별세법, 우리가 말하는 세목,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뭐 상속증여세법 이런 것들이 있고 일반세법, 국세징수법, 뭐 국세조정, 국제조세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 거야. 이 세법에는 이 두 개만 포함되거든. 뭐 제외한다고? 이 세법에는 뭐가 제외되어 있다고? 국기법 그 자신 제외, 관세법 당연히 제외, 지방세법 제외. 이 국기법에서 말하는 세법에는. 그렇기 때문에 국세기본법하고 동일한, 그러니까 국세기본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면 앞에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고, 별도로. 그래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이런 거는 요건 공통사항이겠지? 국세기본법하고 세법이 지금 요 서류에 관해서 같이 규정하겠다는 거예요. 요런 내용으로. 됐죠? 그럼 요런 내용들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뭐 당장 뭐 밥을 한 그릇 더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약간 세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 그 체계니까. 우리가 지금 국세청에서 일하면서 국세를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국세를 다루는 거잖아요. 관세는 관세청에서 할 거고. 하지만 내국세든 관세든 큰 의미에서는 국세인 거다라는 것도 우리 알았고, 그죠? 물론 대부분 아셨을 수도 있지만 한번 이번 기회에 확실히 그걸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국세란 내국세만을 의미한다고. 관세 제외. 그리고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세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는 제외? 국세기본법 자신은 제외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관세법이랑 지방세법을 제외하는 거는 당연해. 우린 지금 국세에 대해서 할 거니까요. 됐죠? 이거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방금 했던 겁니다. 여기. 내용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강의할 때 말했던 걸 요약해서 잘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세법. 이게 세법이 국세기본법 용어 지금 하고 있다고요. 이 세법은 지금 일반적인 말하는 세법이 아니겠지. 국세기본법 제2조에 있는 용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법은 국세기본법상 정의예요. 그러니까 밑에 말했던 거 이게 또 나올 거야. 읽어볼게요. 개별세법, 이거 법소부 이런 애들,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표현으로. 그리고 니은은 뭐예요? 일반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 관한 거,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조특법도 일반세법에 관한 거예요. 일반세법입니다. 그러니까 국기법에서 말하는 세법이라는 용어에는 개별세법과 일반세법이 포함됩니다. 뭐는 포함되지 않나요? 국세기본법 그 자신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 뭐는 포함하지 않습니까? 관세법과 지방세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제가 밑에 적어놨죠? 본래 국세기본법, 자기 자신과 지방세법, 관세법 등도 당연히 여러분 큰 의미적으로 세법이에요. 그럼 이게 뭐 상법입니까? 민법입니까? 아니라는 거야. 형법입니까? 아니야. 세금에 관한 법률 맞다고. 당연히 지방세법, 관세법도 국세기본법도. 하지만 지금은 어디에 있냐는 우리가. 뭐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법이라는 용어를 지금 정리하려고 하는 거야. 여기는 이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말. 됐죠? 자, 여러분 좀 강의 앞쪽이 좀 설명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게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한번 분명히 잡고 가자라는 의미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만 해놓으시면은 다음부터는 다음에도 헷갈릴 거야. 그때 다시 보시면 돼요. 가산세.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다가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라는 거 하는 거고, 자, 여기 밑에 요게 중요하죠, 여러분. 가산세는 해당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에 속하는 걸로 해요. 예를 들어 법인세를 계산해요. 근데 법인세에 관련한 어떤 의무 같은 거를 이 법인이 잘못했어. 이행하지 않았어. 그럼 가산세를 더 내라고 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내는 법인세 가산세는 뭐? 세목을 뭘로 어디에 넣을 것이냐라는 문제야. 법인세 일부가 되는 거예요. 별도 세목으로 한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뭐?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는 별도의 세목으로 정한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가산세는 해당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에 속한다 라고 나오면 정답이고요. 요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가산세는 어느 세목인가요? 어느 세법에 따른 가산세인지에 따라 다르죠?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그 세목에 속하니까요. 그 세목으로 보니까, 일부러 보니까요. 됐죠? 강제징수비라는 용어입니다. 지금 용어 정의하고 있어요. 용어 정의. 국세기본법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용어 정의가. 국세징수법 중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을 말합니다. 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도 포함합니다. 이게 매각 대행의 경우는 그 수수료는 강제징수비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면 틀렸겠죠. 틀린 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가산세는 그 세목에 속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강제징수비는 국세에 속하지 않아요. 강제징수비는 국세에 속한다 그럼 틀린 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여러분 용어가 이거보다 많은데 이 정도 지금 저하고 함께한 이 정도만 하셔도 되게 잘 하시는 거예요. 납세자, 납세 의무자 구별하는 거. 뭐가 더 큰 범위라고요? 납세자가 더 큰 범위라고요. 납세자는 말 그대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내 세금을 내는 거든 누구 거를 징수해서 내는 거든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게 납세자. 납세 의무자는 뭐다? 남의 거를 징수해서 낼 의무는 제외라고. 됐죠? 이렇게 하고 풀어봅시다. 문제를. 여러분 늘 그렇지만 총칙 쪽이 원래 좀 강의가 좀 시간이 있죠? 아무래도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넘어가면 절차면 그냥 확인하면 돼. 이런 절차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땡 틀린 거예요. 확인하고 맞는 게 뭔지 확인하면 되잖아. 근데 절차나 이런 거는 어떤 근간이 되는 이론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끄지 말라는 거야. 알았죠? 이미 끄신 분들은 이 말을 못 듣겠지만, 자, 2차 납세 의무자란 본래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자기 자신 납세 의무를 가름하여 지는 자를 말한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뭐? 납세 의무자에 한정하면 안 된다고요. 납세 의무자는 징수할 의무는 제외잖아. 그 납세 의무에서 제외되잖아.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더 큰 범위인 납세자라고 표현해야 돼. 납세 의무자는 당연하다고요. 납세 의무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포함해버리는데 이게 지금 용어이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라고 표현하면 뭐가 아니래. 징수해서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 걸로 지금 이해가 되잖아요. 1번으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틀렸다는 거야. 용어는 그 자체로. 납세 의무자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로서 대리 납부 의무 지정이 이에 해당한다. 납세 의무자 정의를 다시 보고 이렇게 오시죠. 자, 납세 의무자는 뭐다? 자기 거 내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머릿속에서. 용어 헷갈리시면 그냥 쉽게 그냥 머릿속에 러프하게. 납세 의무자는 남의 거를 징수해서 내는 거는 제외구나. 자기 거 내는 거에 납세 의무자구나. 됐죠? 그리고 자기 거를 내든 남의 거를 내든 둘 다 납세자구나. 이렇게. 쉬운 말로 해야 머릿속에 오래 가요. 자, 납세 의무자는 자기 거 내는 거지. 징수해서 남의 거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아니잖아요. 됐죠?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헷갈리거든요. 자기 말로 할 수 있어야 돼. 자기 말로. 이 용어를 하나하나 어려운 문구 하나하나를 외운다 생각하지 말고 내 머릿속에서 그냥 해보세요. 약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유치할 수 있지만 남의 거 징수해서 내는 거는 그거는 의무가 아니야. 납세 의무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됐죠?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이게 뭐예요? 개별세법. 과 국세기본법, 조특법, 국제조세, 조특법 및 조세번 처벌 절차법에 의한다. 그럴싸하죠, 여러분. 맞는 거 아닙니까? 뭐가 맞아? 틀렸다니까? 보세요. 어디가 틀렸나요, 여러분? 국세기본법 그 자신은 지금 뭐라고? 우리가 하는 게 국세기본법이 세법이 아니란 게 아니에요, 지금. 3번을 보고 3번이 틀렸구나. 국세기본법은 빼야 되는구나. 국세기본법은 세법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건 당연해. 처음 공부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린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린 알지. 국세기본법도 세법이야. 지방세법도 세법이라고. 관세법도 당연히 세법이지. 이름에 세법이라고 들어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국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어.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세법이란 자기 자신 국세기본법 그 자체 제외, 관세법 제외, 지방세법 제외한 나머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개별세법, 그리고 나머지 조특법 이런 것들, 조처법, 그리고 국제조세조정, 국세징수법 이런 일반 세법을 두 개를 합쳐서 세법이라고 한다라고 했잖아. 아까 용어 정의에서. 그러니까 국세기본법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점이라는 거야. 저도 처음에 너무 헷갈렸거든요. 아니 국세기본법이 세법이 아니면 뭐죠? 그럼 너무 혼란스러운 거야. 아니 세법 책을 샀는데 처음에 국세기본법이 나오는데 뭐 공부하다 보니까 아니래 세법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지방세법도 왜 세법이 아니지? 상법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아요. 더 말 안 할게요. 헷갈리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원래 헷갈려. 근데 이제 우리는 안 헷갈린다. 더는. 4번 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세 및 이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까? 아니죠. 뭐는 제외라고? 가산세를 징수하는 거는 제외라고 했잖아. 요 지금 말했던 거 뒤에 다 이렇게 넘버링해서 4번 가산세는 제외, 원천징수에서 가산세는 제외 되어 있으니까 혼자 차분히 복습하실 때 보세요. 5번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결정은 무신고해서 나라에서 처음으로 너의 과표와 세액은 이거다라고 처음으로 정해주는 게 결정. 경정은 신고를 했는데 뭔가 오류가 있거나 착오가 있어서 틀린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보니까 여기 틀렸던데 고쳐라 라는 거 고쳐라 하는 게 경정이죠. 쉬운 말로 하면 돼. 쉬운 말로. 자,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맞아요. 틀린 곳이 없어. 보통 5번 같은 일단 요런 절차에 관한 거를 보통 틀리게 하지 잘 않아요. 그래 아무튼 5번이 맞는다는 거. 됐어요. 수고하셨고. 시간을 여러분 한 문제 많이 쓰고 있지만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닐 겁니다. 헛된 시간은 아니지만 길어졌으니까 잠깐 쉬었다 가실게요. 쉬었다가 261번에서 뵙겠습니다.